5.18 민주화운동 제35주년 기념식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엄수됐습니다. 5월 단체는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은 둘로 갈렸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은 모두가 따라 불렀습니다. 여야 대표들도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5.18 기념식이 반쪽으로 치러졌지만 5월 광주는 고통받는 이들을 보듬는 모습으로 5월 정신을 구현했습니다. 순천에서 시내버스가 논으로 굴러떨어져 승객 10여 명이 다치고 영암에서도 2명이 숨지는 등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일입니다. 3.1절, 광복절처럼 국가기념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념식도 열렸습니다. 다만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의 주인공들은 불참했고 이들은 따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따로 열린 기념식. 먼저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5주년 정부 공식 기념식은 연회보다 초라하게 치러졌습니다.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 대신 참석하던 국무총리석까지 공석이 되면서 최경환 부총리가 기념사를 맡게 돼 한층 위상이 격화됐습니다. 지역과 개청, 세대와 이념의 벽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기념식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정치인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의 주인공인 5월 유가족은 자취를 감췄고 대신 대거 동원된 학생들이 빈 자리를 메꿨습니다. 학교에서 좀 이렇게 가라고 한 거예요? 네. 7년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못하게 된 5월 유가족은 같은 시간 별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엔 5월 단체와 야당 정치인 일부,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대표 등이 참석해 다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조차 못 부르게 하는 것이 우리 애기들이 지하에서도 오직이 슬프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 눈물로 생각하고 이 비를 맞았어요. 우의를 안 입고.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한 획을 그은 5.18 민주화 운동. 그러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이 몇 해째 이어지며 기념식마저 둘로 쪼개졌고 유족들은 다시 광장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두 기념식의 차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느냐 아니면 재창하느냐였습니다. 합창하겠다는 정부 계획 때문에 기념식이 둘로 나뉘었지만 양쪽에서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5.18 기념식의 마지막 식순인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순서가 되자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섭니다.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던 순간 기념식장은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과 부르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힘차게 따라 불렀고 김무성, 문재인 여야 정당 대표들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윤장현 시장과 이낙연 지사,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등 대부분 참석자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지만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와 행사를 주관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같은 시각 또 하나의 기념식장인 옛 전남도청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작곡가인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도 참석자들과 함께 노래를 불러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민주화 자유가 정말로 완전히 꼽히는 그런 새날이 온다면 그때 이 노래가 정말로 감격스럽게 불려 퍼질 것을 믿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반대로 벌써 7년째 파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은 시민들과 국회의장, 여야 대표들이 함께 부르는 5.18의 대표 노래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노래를 부르지 않고 끝내 침묵한 사람들은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인사들이었습니다. 누가 재창을 가로막고 있는지 오늘 기념식만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5.18 기념식에 참석한 여야 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할 거냐는 질문에 같은 답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부르겠다는 겁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저는 오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과 관련시켜서 5.18을 이념으로 가두고 또 지역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기념식 중간에 울려 퍼진 이무리한 행진곡. 국가보훈처가 사실상 종북 딱지를 붙인 이무리한 행진곡은 예고됐던 것처럼 재창이 아닌 합창단의 합창으로 불려졌습니다. 여야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언한 대로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자리에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일어서기만 했을 뿐 함께 부르진 않았습니다. 정부만이 끝내 침묵한 겁니다. 이무리한 행진곡을 재창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더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주기를 내가 늘 바라고 있고.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민의가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걸 행정부가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은 재창하고 다른 한쪽은 침묵하고 둘로 나뉜 5.18 기념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노래 때문에 분열하고 갈등했지만 그 못지않게 하나 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고통받는 이들을 보듬는 모습은 5월 정신의 또 다른 구현이었습니다. 송정헌 기자입니다. 광주 정신을 만방에 알리는 민주의 종 타종에는 여야도 영호남도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5월 영령이 잠든 국립 5.18 묘지에서도 여야는 하나였습니다. 연금개혁 문제로 갈등 중이지만 기념식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고 보름 넘게 못 만나던 여야 대표도 짧게나마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시장과 함께 국립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그렇게 해서 더 큰 대한민국 만드는데 대구 광주가 힘을 합치자 이런 뜻을 담아서 5.18 전야제에서는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화 인권을 말하고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5.18 가족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었고 지진 피해로 고통받는 네팔을 돕기 위한 캠페인도 펼쳐졌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물세례를 받고 자리를 떠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김 대표조차도 광주 시민의 뜻으로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외부에서 온 과격한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념곡 논란으로 최근 몇 년 동안은 갈등이 크게 부각됐지만 그 와중에도 5월 광주는 민주화, 인권, 평화를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항상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 공간에는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뚫고 참배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재보선에서 참패하고 호남에서마저 지지를 잃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책임론을 둘러싸고 집안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만난 광주 전남 의원들은 문재인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로 뜻을 모았는데 어떤 식으로 묻느냐를 놓고는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 날 광주 전남 국회의원 13명이 긴급히 만났습니다. 4.29 재보선 참패 이후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데다 싸늘히 식은 호남 민심도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호남 민심을 위해서 2시간 가까이 논쟁을 거듭한 끝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금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당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당은 지금 혁명적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호남의 민심 앞에서 우리 당이 무언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도부부터 큰 결단이 필요하다. 또 자신들도 이번 패배에 대해 자성하며 선두에서 당의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에서부터 사퇴와 재신임 등으로 의견이 갈려 추후에 만나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그 책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서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도 수습해야 하고 차갑게 식은 지역 민심도 다잡아야 하고 5.18 당일 지역 국회의원들 앞엔 깊은 고민과 숙제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광주 인권상 시상식을 열고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인도네시아 인권 변호사 라티파 아눔 실레가르 씨에게 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또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지난 2012년부터 실종 상태인 라오스의 솜바스 솜폰 씨를 대신해서 부인에게 상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와 대구가 맺은 달빛동맹이 민간 차원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는 오늘 창립총회를 열고 민간 교류 활성화와 공동협력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공무원 참여를 줄이는 대신에 양 지역 예술계와 자원봉사단체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입찰이 무산됐던 금호산업 매각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단독 협상으로 진행됩니다. 금호산업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은 채권단이 오늘 박삼구 회장과의 개별 협상 추진안을 결의함에 따라 앞으로 박 회장과 단독 매각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단과 박 회장은 다음 달 회계법인 두 곳을 통해 금호산업의 기업 가치를 산정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가격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 순천에서 시내버스가 3m 아래 논으로 굴러 버스기사와 승객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빗길 과속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버스가 옆으로 쓰러진 채 논에 처박혔고 유리창은 모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엿가락처럼 휜 가드레일과 차량 주변에 흩어져 있는 신발 등이 사고 당시의 충격을 보여줍니다. 오늘 오전 11시 5분쯤 순천시 해룡면의 한 도로에서 승객 10여 명을 태우고 달리던 시내버스가 갑자기 도로를 벗어나 바로 옆 논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버스는 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3m 아래 논으로 추락했습니다. 오직 가다가 한쪽으로 그냥 의자 그 세트 같은 것이 넘어져갖고는 막 머리를 누르고 이목을 누르고.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47살 신모 씨와 승객 62살 정모 씨 등 1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84살 조모 씨 등 2명은 신체 일부가 차체에 끼어 부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분 정도는 밖으로 나와 계셨고 2분이 차 아래에 깔려 있어서 저희도 이제 구조대원들하고 구급대원과 같이.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 빗길에는 주행 속도를 20% 이상 줄여 64km 이하로 주행해야 하지만 블랙박스 판독 결과 운전자는 이를 지키지 않고 시속 80km를 넘겨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승객들의 진술과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영안군 3호읍 3호터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가 부딪혀 승용차 운전자 46살 김모 씨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오늘 나주 혁신도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쌀 산업 기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농수산위원회는 정부가 쌀 관세화를 앞두고 의무 수입 물량에서 밥쌀용 쌀 배정 조항을 삭제했는데도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10,000톤의 밥쌀용 쌀 수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일부터 나흘 동안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중국 상하이 크루즈 관광설명회에 참가합니다. 전라남도는 이 자리에서 중국 로얄 캐리비언과 코스타 애틀란티카 크루즈 선사, 여행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여수항과 목포항 등 크루즈 기항지로서 장점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를 소개합니다. 지난 10일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인 이지테크 노조원 양모 씨가 자살한 데 대한 노조 측의 항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는 지난 10일 전면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 15일부터 노조원 40여 명이 포스코 서울 사무소와 청와대, 이직그룹 본사와 박지만 회장 자택 앞 등에서 1인 시위와 노숙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양 씨의 유가족이 서울 이직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 측의 사과를 재차 요구했으며 민주노총 대책위도 광양제철소 앞에서 노동 문제가 빠진 비상경영 쇄신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근 5년간 전남 지역에서 통폐합된 학교가 70곳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각 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전남 지역에서 통폐합된 학교는 모두 68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정 의원은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의 위기를 가져오고 교육 환경을 열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광주 송정역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광산구와 코레일, 경찰과 더불어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광주 송정역 이용객의 연계 환승을 위해 시내버스 5개 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하고 전남 서부권 시외버스 노선도 역을 경유하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